조국은 무슨 팔자에 돈복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돈복이 있을상에. 아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좀 아까 퇴직금 그 얘기 해주셨지만 저희가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네. 교육부가 나서서 조국 재산 줄어들면 안 돼. 조국 재산 이거 좀 봐줘야 되겠는 걸 하는 이런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서울대에서 조국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그러자 조국 씨가 불복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육부가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네. 파면은 과해 해임으로 갑시다. 네. 이게 그런데 네. 잠깐만요. 네. 조국은 해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나 다시 불복해서 또 소송할 거야 라고 적반하장의 몽둥이를 또 들고 나왔어요. 제가 그 교수들, 네. 교수들 중에 간혹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네. 파면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죠.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있죠. 예, 뭐 성추행도 성추행. 있고 그다음에 예. 또 입시 비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조국 같은 경우에는 네. 대학 교수로서 네. 국립대 교수로서 입시 비리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 때문에 이제 파면이었는데 네. 이 파면된 교수들을 제가 과거에 취재 네. 과정에서 예, 예. 이분들이 파면을 해임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과거에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분들이 호소를 할 때 첫 네. 번째 물론 제가 없다고 하겠죠. 그런데 파면은 너무 가혹하다. 한 단계만 올려달라. 왜? 해임으로. 해임이 되게 되면은 사실 국립대 교수나 퇴직금, 그다음에 전액 수령, 연금, 그다음에 재임용. 그렇죠. 재임용. 예. 다른 데 대학을 갈 수 있느냐 네. 없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교수 신분에 미치는 게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쵸. 그래서 파면에서 해임만 되면은 이제 그 학교는 떠나지만 되게 감사해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무마된 것에 대해서 하면서 가는 분들도 봤어요. 조국은 처음에 그 입시비 부정 예. 문제가 법무장관 후보전에서 네. 내려와서 입시 문제 터졌을 때도 서울대를 복직한 다음에 계속 월급 받고 있었어요. 강의 그쵸. 안 하면서도.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니까 나 사의를 표했어라고 하면서 사표는 정작 내지 않아서 그걸로도 거의 10개월인가를 저는 끌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파면이 됐는데 불복했고 네. 그게 해임으로 완화되자 또 불복해서 소송을 낸다라고 하는데 세상은 정말 조국한테 참 너그럽다 네. 하는 느낌이 들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자기 경제적인 손해는 안 보는 분인데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네. 이 집에서 말입니다. 손해 안 봐요, 진짜. 이 집에서 부인이 감옥 갔다 온 거 빼면은 또 감옥에서는 영치금 엄청 받았잖아요. 영치금 뭐 예. 우리 지난번 우리 이준우 의원이 네. 이준우 지금 이제 대변에 얘기했던 것처럼 2억 4천인가요? 네. 영치금 이빨 풀 채우면은 땡겨서. 풀 땡기면은 비우고 네. 계속 받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다른 유튜브 해가지고 하고 슈퍼챗 엄청 슈퍼챗 받고. 하고 심지어 네. 그래서 광고 행위를 좀 뭐 위반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양의사 자격증을 가졌던 사람이 홍삼 팔다가 그쵸. 과장 광고로 지금 걸려 있는 의사라서 상태고요. 제가 먹어보니까 좋던데요.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한 게 예. 과장 광고거든요. 예. 그리고 예. 이 조국 씨는 기본적으로 자기 책에도 맨날 깨알처럼 나한테 성원해 주신 분 막 이것도 줬다 저것도 줬다 맨날 자랑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당 시작하면서 파란 불꽃 펀드라고 해갖고 200억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네. 왜 우리 세금으로 자기가 장사를 합니까? 네. 이게 목표가 50억이래요. 50억을 목표로 조국 신당을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이게 사람들이 후원금 낸 게 아니에요. 자기들 돈 후원금 낸 게 아니라 투자금을 받은 거예요. 50억을 받아가지고 선거 때 막 쓰는 거예요. 사모펀드냐? 진짜요. 진짜 사모펀드 전문가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선거 때 50억을 막 쓰고 네. 개혁신당 조국 신당이죠. 여기가 3% 이상의 비례당일 지지율을 받으면 네. 얼마가 나오면 52억이 국고에서 보조금이 나옵니다. 네. 그러면은 50억만 딱 하고 나머지 2억을 50억 보낸 사람들한테 원금 플러스 2억을 가지고 이자로 계산해서 6월 며칠인가에 돌려주겠다. 이러한 정말 펀드예요. 네. 펀드를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이제 노무현 시절에 처음 이제 만드는 거죠.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예. 좌파가 이런 부분들에 돈 갖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예. 보수는 자기 돈으로 자기가 먹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니까 좌파는 기본적으로 남의 돈에 후원 그쵸. 인생이 많죠.
그러니까 선거 나가지만 자기 재산이나 경제적 손해는 하나도 안 볼 거야. 그런데 후원금 보내준 건 좋아. 후원금도 없는데 후원금 말고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쵸. 1,000만 원 넣으면은 한 월 5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자로 금리로 계산해 보면은 연 3.65%예요. 5만 원 안 나올 걸. 연 3.6%. 나오니까. 네. 계산은 또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원리금은 6월 10일의 상황인데 네. 금리를 연 3.65% 해가지고 지금 3월이니까 6월까지 한 2달 쓰겠다는 거잖아요. 2달 쓰면서 금리 3.65% 주겠다 그러니까 여윳돈 있는 사람들 뭐 조국 혁신단 지지한 강남 좌파들 많을 거 아니에요. 뭐 1,000만 원도 주고 해서 모았는데 냅둬요. 지돈 지가 쓰겠다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54분 만에 200억이 몰렸다. 네.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세과시를 했는데 나머지 150억은 다 돌려줘야 됩니다. 50억 이상은 못 해요.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받는 것만 쓰기로 했거든요. 냅둬요. 제가 볼 때는 깨시민들 깨시민인 척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지 돈 갖고 지가 뭘 하든지 냅둬요 하는 마음인데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정말 조국 씨는 돈에 가난한 천재다. 좋은 말인가? 네. 돈에는 정말로 예. 이렇게 이악스럽다. 극악스럽다. 네. 극악스럽다는 악착 같다. 네. 돈에는 상당히 악착 같으신 뭐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돈에는 악착 같고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데도 정의에는 눈 갖고 돈에는 눈 뜬 조국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돈에는 눈을 뜨고 저는 정의에는 눈 감았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 괜찮네. 돈이 곧 정의예요. 그런가 봐요. 정의 지금 이 펀드 파란 불꽃 펀드라고 하는 게 네. 돈과 정의를 다 갖겠다는 거죠. 돈도 갖고 정의도 갖고. 그러시든가. 그런데 이 조국 신당이 내건 게 검찰 독재 혁파 네. 이거잖아요. 근데 조국 신당처럼 검사를 또 사랑하는 당이 민주당이고 민주당과 조국 신당, 혁신당의 공통적인 특징은 검사를 정말 많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네, 네. 특히나 조국 혁신당의 1번 누구냐? 박은정 검사입니다. 박은정 검사 누구냐?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감찰을 했었던 허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프레임을 허위로 짰다 해서 이제 큰 도덕적인 문제가 됐던 사람인데 그래서 검찰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을 1번으로 여성 비례대표 1번으로 데려갔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박은정 검사인데요. 참 강직하고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애쓰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강직한 검사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잘 모르는데 깡 말라가지고 그냥 여리게 생기셨죠. 예. 그런데 이제 저렇게 여리게 생긴 분들이 의지가 강하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과거에 이제 나는 집도 전세 살고 재산도 네. 별로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말입니다. 비례를 등록하게 되면 어저께 이제 저희가 전해드린 김준영 씨의 경우도 그렇고 이 깨시민인 척하는 사람들의 민낯이 비례대표 등록을 하면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김준영의 아들도 지금 미국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비례대표 등록을 하면서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박은정 역시 자기 재산 등록할 때는 맨날 전세 사는 걸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네. 이번에 딱 보니까 자기 남편이 어쨌든 어마어마한 41억이 부자인 1년 동안에 거예요. 늘었어요. 근데 남편이 누구냐? 남편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편도 누구냐 하면은 이종근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인데요. 네. 이 사람도 지금 이 불법 감찰의 위법성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 다단계 가상화폐 전문. 밑에 보십시오. 주요 경력, 대검찰청, 법무부, 자 서부지검, 대검찰청, 남부지검, 수원지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저분이 네. 그러니까 탄압받고 나갔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저기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다단계 유사 수신 분야 1급 블랙벨트. 아마 1급 블랙벨트가 검사 때 수사를 잘해가지고 네. 다단계 범죄들 유사 수신 분야 많이 때려잡아서 네. 1급 블랙벨트를 받은 검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사장 출신이라는 걸 저렇게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관 예우를 받겠다는 거죠. 강조하는 그렇죠. 거죠. 정관 예우라기보다 어쨌든 자기가 과시하는 거죠. 네. 네. 그거를 전관 예우를 해주고 안 해주고는 지금 현재 법원이나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저렇게 때려잡고 다단계 범죄자들, 가상화폐 그 범죄자들을 때려잡다가 바로 옷을 벗고 다단계 가상화폐 범죄자들 변호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죠. 그거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검사 시절에 네. 잠깐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를 했었어요. 네. 물 먹고 있었던 시절에 네. 벗었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못하겠다고 변호사 못하겠다고 다시 검찰로 돌아왔거든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뭐 비대위원장도 뭐 변호사는 안 했고요. 근데 이제 41억이 전가해서 문제가 됐고 1년 동안 41억의 수입률을 번 것은 정관예우 아니냐. 정관예우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방금 보여준 홍보하는 그것 자체가 정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라는 거를 스스로 암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블로그 화면 한번 다시 자기가 암시하는 보실까요? 거죠. 나는 암시가 아니고 대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저걸로. 그렇죠. 예, 박은정 검사 남편 블로그를 보면 검사장 출신 변호사 법률사무소 계단. 그쵸. 이라고 정확하게 글자가 박혀 있어요. 저거 뭐냐면은 검사 독재 청산해야 됩니다. 이 정권은 검사 독재 정권입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윤석열은 정치 검사였습니다라고 비판하면서 네. 부인은 그걸로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고 남편은 그걸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 부분은 기본적으로 윤석열이라는 키워드를 착취해서 안팎으로 부인은 권력, 네. 남편은 저는 돈. 이거를 지금 결과적으로 획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정부로 바뀌어가지고 탄압받은 네. 검사 법조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부가 양쪽으로 안팎으로 네. 하고 있는데 아침에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묻는 겁니다. 상식에 맞는지. 아무리 일반 다른 변호사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변호사 하면 다 1년에 41억 봅니까? 1년에 41억 정도는 변호사하면 다 벌어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침에 박은정 검사가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어저께 나온 다음에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자 신고 재산은 배우자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이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금이다. 그리고 상속 예정 부동산이다. 그리고 배우자, 변호사, 매출 포함입니다. 돼 있어요. 근데 1, 2, 3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 이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임대차 보증금으로 계속 했던 게 이 사람들 한 8억 정도 재산이었는데 네. 문제는 거기에서 1년 만에 플러스 41억 된 거거든요. 자, 배우자, 변호사 매출은 월 평균 약 15건, 재산 신고일 기준으로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 기준 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입니다. 전관예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싶은 일부 보수 언론의 심정은 잘 알겠습니다만 친문 검사라고 공격할 때는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를 운운합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 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희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전관예우 받으신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거고 1년에 41억을 버는 것이 맞는지, 그러니까 충분히 뭐 가능한 것인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고요. 아까 블로그 봤듯이 그렇게 검사장 출신 변호사라고 한 것에는 클라이언트라고 합니까? 의뢰인들한테 자기의 어떤 전문성이지만 동시에 법조계에서 많이 있는 어떤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변호사라는 걸 혹시나 암시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박은정 검사는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은 근데 지금 박은정 씨는 굉장히 당당하게 저 내용을 예. 밝히고 있는데요. 당당하게 수임료가 얼마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네요. 아 그러네요. 수임료는 굉장히 다 얘기한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은 밝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저게 참 대단한 화법이에요. 어쨌든 솔직하게 거짓말하는 거. 네. 정말 이 사람들은 저는 솔직한 척하면서 거짓말하는 이 재주가 거짓말은 아니죠.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정말 이런 그렇죠. 화법을 여러분들도 많이 배우십시오.